안녕하십니까. 단 한 번에 합격하기 전산회계 1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결산보고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자, 유용한 회계정보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전산회계 1급이나 또 전산회계 2급에서는 거의 단골로 나오는 문제거든요. 자, 먼저 보게 되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라는 거. 자, 재무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성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즉 영업 실적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현금 흐름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그 활동을 거쳐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느냐. 자, 기업은요, 영업 활동을 하게 되거나 또 투자 활동, 그 다음에 재무 활동, 이 세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가 있어요? 매입하고 매출 이런 것을 영업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가증권을 투자한다거나 또는 투자부동산, 뭐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땅이라든지 건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데 돈이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고, 재무활동은 돈 만드는 활동이에요.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을 발행을 하거나 또 사채를 발행을 해서 우리가 자금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또 반대로 우리가 돈이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죠? 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갔느냐 이것을 보는 것을 현금 흐름표인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 기간에 걸쳐서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기초, 기중, 기말, 즉 뭐에 관련된 거예요? 그저 자본에 해당하는 증감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 달아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예를 들어서 현금 및 예금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예금이 뭐 국민은행에 얼마가 있고 신한은행에 얼마가 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달아주게 되면 뭔가 신뢰성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설명을 달아주는 것이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의 비품이다. 자, 우리 회사의 이 비품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 또는 뭐 연수합계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달아주게 되면 뭔가 신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재무제표를 이렇게 작성을 하거나 표시를 할 때 지켜줘라 라고 하는 게 일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제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이 장부의 기록을 할 때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기록을 해야 되느냐. 기업이 올해만 장사를 하고 내년에는 안 하는 그런 형태의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안 되겠죠. 또 마찬가지 기록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항상 꾸준하게 내가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무제표도 작성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자, 우리가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결산보고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하거나 또 돈을 빌려주거나 은행에서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분식회계를 했다거나 허위 변조를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 다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재무제표를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하면 바로 경영자가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공정한 표시다라고 하는 것은 회계 원칙을 우리가 지키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항목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항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분류한 거예요. 자산 항목, 부채 항목, 자본 항목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또 비용, 수익 이렇게 크게 분류한 것을 우리는 항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자산 밑에 유동자산과 또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한 것을 구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유동자산 밑에 현금, 예금 뭐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통합표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말이 무엇인지 이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교재무제표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비교재무제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손익계산서다.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를 단기 1,000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그냥 1,000원 팔았다 이것만 알 수 있는데, 자, 작년을 우리는 전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전기에 500원 있다 이렇게 있으면, 자, 작년에 500원 팔던 회사가 올해는 1,000원을 팔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형태를 우리는 비교 재무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재무제표는 비교형으로 항상 작성을 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양식은 우리가 회계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재무상태표, 즉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다라고 했는데요. 이 재무상태표는 영업주기가 1년을 기준해요. 그래서 1년을 기준해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 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회수하는 기간이 1년 이내에 회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동자산이란 얘기고, 1년이 넘어서 회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비유동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즉 몇 년을 기준한다? 1년, 즉 영업주기를 기준하여 1년 안에 현금 회수하게 되면 유동, 자, 넘어서 하게 되면 비유동이다. 이런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는데요. 이 당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해요. 바로 현금화다 이런 얘기는 은행에 집어넣거나 금고에 돈이 있거나 하게 되면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자산을 우리는 당좌자산이다 이런 얘기고, 재고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판매 과정을 거쳐서 자금이 회수가 되는 그런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매 과정을 거쳐서 자금 회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것들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제품, 저장품, 상품 이런 것 등이 있잖아요. 자, 이런 예를 들어서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자, 그러면 원재료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돈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재료를 뭐 해야 된다? 팔아야지만 현금으로 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판매함으로써 자금 회수가 되는 그런 자산을 우리는 재고자산이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비유동자산으로 넘어갑니다. 1년 이상 현금화되는 거잖아요. 자, 투자자산은 뭐예요? 말 그대로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예금보다는 1년이 넘어가는 예금이 이자도 더 높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투기형, 즉 건물이라든지 땅 이런 것 등이 시세가 오를 수 있는, 즉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구입을 한다든지, 또 유가증권에서도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또 대여금,
자, 돈 빌려줄 때 이자 받잖아요.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이제 투자 자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투자 자산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이 여유가 있고 자금 확보, 자금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 유형 자산이란 얘기는 있을 유자에 있을 유자에 형태 형자를 해서 즉 무슨 얘기냐면 만질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이런 얘기거든요. 자, 땅이나 건물, 구축물 이런 건 만지거나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즉 기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자산을 우리는 유형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유형 자산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감가상각을 하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 그런 점 알아두시고. 무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죠. 그죠? 없을 무자의 형태형이다. 하지만 돈의 값어치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권리금이라든지 또 영어권 뭐 이런 것 등이 있어요. 특허권 또 어업권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특허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남이 만든 발명한 것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료를 내고서 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왜 컴퓨터 할 때 어때요? 윈도우를 하려면 윈도우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내고서 하는 것처럼 이런 것 등이 무형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비유동 자산에는 전세권이나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부채도 마찬가지 1년을 기준한다. 자, 1년 안에 상환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상환이다 라는 얘기는 갚는다는 뜻이에요. 상환. 그죠? 그래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것은 유동부채, 1년이 넘어서 갚아도 되는 것은 비유동부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시험에서는 이 비유동부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니까 알아두시고, 사채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사채는 보통이 3년, 5년, 7년, 9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넘어가는 게 있고 장기가 붙었으니까 1년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예요? 퇴직한 사람들한테 퇴직금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퇴직금 같은 경우는 어떻죠? 1년 이상 종속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1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퇴직금도 비유동부채다. 나머지는 우리가 유동부채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 유동부채에서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이 유동성 장기부채다라는 거. 유동성 장기가 들어가니까 이거 비유동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이거 유동부채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이제 자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본은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자본금, 이 자본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에서 액면 자본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즉 우리가 이 자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 배열을 한 것이 아니라 잉여금 구분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자본을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고 자본은 잉여금 구분의 원칙에 의해서 작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올바른 지문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자산부채 자본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본조정과 기타 포괄손익이 있는데요.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볼게요. 자, 자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본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액면 자본금을 얘기해요. 액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주당 주식이 500원이었다라고 하면 발행 주식이 100주다라고 하게 되면 500원. 자, 500원 곱하기 100주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얼마 나왔어요? 5만 원 나왔잖아요. 자, 액면 그대로 발행하는 자본금을 우리는 보통주 자본금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이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선주는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받는 게 목적이에요. 하지만 보통주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보통주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요. 참여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배당금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근데 우선주하고 보통주 중에서 우선주에 있는 사람을 먼저 배당하고 돈이 남으면 그때 보통주에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배당을 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한다. 그래서 우선주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액면가가 500원인데 회사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500원짜리를 600원에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럼 100원만큼이 어떻게 됐어요? 시세가 높아졌죠. 그럼 100원 곱하기 100원 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100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자, 만 원만큼을 더 비싸게 발행한 거예요. 5만 원짜리를 6만 원에 발행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럼 만 원만큼이 어때요? 자본금이 더 늘어났잖아요. 이런 잉여, 자본 잉여다라고 하는 것은 잉여라는 뜻은 초과되거나 남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 초과해서 발행했죠. 만 원만큼. 이런 주식 발행 초과금 또 감자할 때 감자란 얘기는 자본금을 줄이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자본할 때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감자차익이나 자기주식 처분이 자 시험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온 게 또 이 자본잉여금 세 가지는 꼭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자 그다음에 이제 자본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본조정은 차감 항목이 있고 가산 항목이 있어요. 차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자본금이 손해봤다 이런 얘기야. 아까 주식을 비싸게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액면가가 500원인 회사가 기업이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액면 400원에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100원만큼 손해보면서 발행한 거잖아요. 이때 우리는 이것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손해보고서 발행한 것은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조정의 차감 항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일 때 이렇게 손실 나오니까 야 이거 비용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크게 오산입니다. 이거는 자본의 차감 항목이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도 자기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다시 구입하는 경우 이때 자기 주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기 주식을 구입하게 되면 자본이 그만큼 감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산 항목은 아직 발행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얘기해요. 우리가 배당을 할 때는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주식으로 줄을 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요 자본 항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알아둘 것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디에 들어간다? 재무상태표에 자본 항목으로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유가증권 파트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은요, 이익준비금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는 세무 2급에서 나오는데요. 이익준비금은요, 우리가 현금 배당을 하면 다시 무슨 배당을 하면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사내 유보하게끔 돼 있어요. 사내 유보다라는 얘기는 자 이만큼은 뭐하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즉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다라고 하면 2억이다 하면 1억만큼 이런 얘기예요. 1억이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을 사내에 유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주주들은 어때요? 배당금을 많이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 배당을 가져갔다가 주식을 홀라당 팔아버리게 되면 고스란히 어떻게 돼요? 회사는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상법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야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되도록이면 적게 주고 사내에 니네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들을 많이 모아놔라 라고 해서 법적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법정적립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래서 이익준비금 같은 경우는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즉 자본금이 2억이다 그러면 1억까지 우리가 모을 수가 있고, 금전배당이라는 게 현금 배당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금 배당을 자 1억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10분의 1이니까 얼마에 1000만 원까지, 그죠? 자 1000만 원까지 이익준비금으로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임의적립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립금에는 사업확정적립금, 또 감채적립금, 결손보전, 별도적립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확정적립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산에 유보시키는 거예요. 이만큼 어떻게 돼요? 유보시키니까 배당이 적게 나가겠죠. 그죠? 사업을 확장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돈에 재원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드는 적립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립금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예치한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사내, 즉 회사 내에 유보시킨다는 얘기는 보관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전년도에 넘어온 이익금과 올해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묶어서 우리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자본에 대한 구성을 쭉 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작성하는 기준인데요. 앞전에 우리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산부채 자본의 항목에 구분, 유동과 비유동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통합 표시를 묶어서 적어라, 이런 얘기죠. 매출 채권 그러면 외상매출금과 받으럼, 또 매입 채무 그러면 뭐요? 외상매입금과 지급업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의 총액 표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건물이다 라고 하게 되면 건물이 1억이다 이렇게 했을 때 건물을 사용했다라고 모아놓은 돈을 우리는 감가상각 누계액이거든요. 자, 이게 3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1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3천만 원만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가격은 얼마예요? 7천만 원짜리잖아요. 이렇게 총액을 적고, 자 1억은 총액이에요. 그 다음에 7천만 원은 순액이에요. 이렇게 항상 순액으로 바로 적는 게 아니라 총액을 적고 순액을 나타내는 형태로 적어라. 이게 바로 총액 표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년 기준이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1년을 기준해서 뭐 했어요? 영업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했죠. 그 다음에 유동성 배율법은 자 현금화되는 게 빠를수록 가장 먼저 적어라. 이게 바로 유동성 배열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잉여금 구분의 원칙, 자본 잉여금과 또 이익 잉여금, 그래서 우리 자본의 잉여금 구분의 원칙에 의해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미결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요. 가계정, 즉 불확실한 계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무제표상에다가 기록하지 마라 라고 우리가 약속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미결산,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것들은 재무상태표에 기록하지 마라, 이런 뜻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재무상태표에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는데 1번이 틀렸어요. 한번 볼게요. 비유동 자산은 자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뭐에 있어요? 우리가 비유동 자산은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는데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비유동 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으로 구분하지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틀렸다. 나머지 보면 유동과 비유동 구분하고요.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고, 또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유동성이나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자, 여기 유동성 배열에 의해서 순서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유동자산을 적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을 적잖아요. 그럼 유동자산에는 뭐하고 뭐가 있었죠? 당좌자산이 있었고 재고자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적는 게 당좌자산이죠. 그러니까 얘가 1번, 2번, 그죠? 3번, 4번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3번이 되는.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출 문제는요. 자, 어떤 게 있느냐. 계정 과목의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저장품, 즉 소모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건 재고자산이에요. 우리가 써서 없어지는 것들, 소모품 또는 저장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재고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증 충당부채 같은 경우 있죠. 장기잖아요. 그죠? 1년이 넘어가는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고, 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즉 자본에 해당이 돼요. 정답은 2번이 틀렸는데요.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어떤 거냐 하면 건설 중인 자산은요. 유형 자산이에요. 투자 자산이 아니라. 자, 그럼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가 완성된 건물을 구입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건물 이렇게 분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죠. 철근을 세워놓고 또 이렇게 막 짓기 위해서 투자한 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건물이라고 바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느냐면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적어요. 대변에 현금 이렇게 들어가겠죠. 나중에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건물하고 차변에 있던 건설 중인 자산이 대변에 가서 없어져요. 자, 우리가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해도 된다는 사용 필증이 떨어지는 순간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 자산에 해당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요번에는 이제 손익계산서로 들어갑니다. 이 손익계산서는 이 공식을 무조건 암기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계산 문제가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우리 이제 목표는 전산세무 2급까지를 시험을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산 구조는 반드시 암기가 들어가 줘야 된다. 자, 매출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판매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 원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원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원가가 60원짜리인데 자, 1000원 예를 들어 1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40원만큼의 이익이 생겼죠. 그죠? 40원만큼 이익이 생겼고 거기에 10원만큼이 예를 들어서 자, 10원만 이거 정말 죄송해요. 이 펜이 너무 안 좋네요. 그죠? 자, 10원만큼의 판비를 생기게 되면 40원에서 자, 40원에서 10원을 빼주게 되면 30원만큼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영업의 수익이 20원 생기고 영업의 비용이 10원이 생겼다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40원이 되고 법인세 비용이 10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기 순이익은 30원만큼이 생긴다. 이 점을 좀 알아두시는데요. 먼저 매출 원가서부터 잠깐만 보겠습니다. 매출 원가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요. 이렇게 계산이 돼요.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의 순매백을 더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주는 거거든요. 너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고 이건 제가 재고자산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공식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기초상품 재고액에 단기 순매입 더해서 기말상품 빼주면은 매출원가 대지롱. 제가 이거 92년도에 뭐 안 태어나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가사를 붙여서 만든 노래입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매출원가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주면 매출 총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알아두시고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얘기해요. 자, 요거를 차감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여기다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주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빼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영업의 비용하고 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분류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비용들이 몇백 개가 되는데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만 외워라. 그래서 기부금, 이자 비용, 뭐뭐 손실 들어가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뭐 차손, 또 기타의 대손상가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업 외비용이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판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이것도 시험의 문제로 잘 나오는 거죠. 자, 발생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죠? 당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당기 재무제표상에 무조건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실현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출이 발생이 되면 그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실현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을 얻으려면 공짜로 얻는 것은 절대 없어요. 비용이 발생을 해야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대응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대응의 원칙이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단기 수익을 우리가 대응할 때는 마찬가지 단기 비용이 우리가 대응이 된다. 이때 가장 부합되는 부분,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부합이란 얘기는 궁합이 딱 잘 맞는 거 이런 얘기예요. 비용이 가장 큰 게 가장 부합된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이건 제가 문제 나올 때 다시 또 설명할게요. 총액 표시, 총액으로 표시해야 되고, 구분, 이렇게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리 이렇게 구분 짓잖아요. 이익, 이렇게 이익 형태별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적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영업의 비용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요게 이제 전산 세무 2급도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영업 외비용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부금, 뭐뭐 손실, 또 이자 비용 이런 것들 차손 이런 것 등이 바로 영업 외비용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리후생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니까 해당이 없고요. 또 감가상각비도 해당이 없고, 자, 외환차손은 제가 영업의 비용이다. 또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이다. 이렇게 했었죠. 또 손실 들어가는 것도 영업의 비용이다. 급여는 해당이 없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만 해당이 되겠네요. 세 가지 더하니까 300에 400만 원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고요. 영업의 수익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영업의 수익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투자자산 처분이익, 처분이익, 평가이익 이렇게 하는데, 자기 주식의 처분이익은 우리가 기타 우리가 이 자기 주식의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본.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도 한번 볼까요?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래요. 그럼 매출 총이익은 우리가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자, 총이익이. 그럼 여기 순이 붙었다는 얘기는 총 매출액에서 환입이라든지 매출의 누리 이런 거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볼까요? 매출액이 나와 있죠. 그러면 환입이나 매출의 누리를 뭐 해주고 다 빼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순수한 매출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순매출액이 지금 2,700만 원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매출원 것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7천만 원을 빼주게 되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9,700에서 9,700만 원이니까 여기 어떻게 된다? 이게 순매출액이 9,700이네요. 죄송해요. 그 다음 매출원가가 7천만 원이니까 우리가 매출총액은 2,700만 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1억에서 환입액과 애누리를 빼주니까 순수한 매출액이 9,700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영업이익에 미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앞부분의 페이지에서 잠깐만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하는 것은 이 앞부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영업이익에 미치는 거지 이 뒤에 있는 것은 영업이익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거예요? 매출원가라든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영업 외비용에 미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알아두시고 문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야근식 때, 직원들의 야근식 때 복리후생비죠? 자, 그러면 복리후생비는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니까 영향을 미쳐요.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배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운반비에 해당이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판매비와 해당이 되고요. 광고용 인쇄대금을 자, 인쇄대금은 우리가 뭐예요? 광고 선전비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판비에 해당이 되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얘는 이자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가 판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손익계산서의 구조와 비용과 이런 것 등을 분류하는 것이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개정 과목을 틈나는 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영부영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 세무 2급 무시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시험이 그만큼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20여 년 정도 가까이 전산회계,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을 따면 그만큼 인정을 해주는 자격증이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자, 감사합니다.